파이썬 프로그래밍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환수 교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반복에 관련된 문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의 개요를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for in 문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뒤에 sequence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뭔지, 특히 내장 함수 range를 활용해서 많이 구문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조건 블록을 활용하는 while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본 학습을 통해서 반복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요. 반복을 위해 while과 for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 range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반복문을 배운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은 많이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뭐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 드라마라든가 무슨 쇼핑을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거를 코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녹여 들어가면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복 구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while문과 하나는 for in문인데요. while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hile 반복 조건, 그 다음에 반복 몸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r문은 for 변수 in sequence 반복 몸체의 문장들이 들어가는 구조를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및 아이템 등 여러 옵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을 열심히 놀다가 종료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분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또 로그인하고 뭐 이런 일을 이렇게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단순하게 출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네 가지 단계의 출력을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단순한 일들을 이렇게 여러 번 이 기술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 출력문을 여러 번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표현할 것인가를 공부하는 게 바로 반복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반복의 상황에 대해서 어떨 때 반복이 필요한지를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자, 실질적으로 for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여기 제가 그림을 보기 전에 여기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값을 갖는 시퀀스에서 변수의 하나의 값을 순서로 할당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일단 시퀀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값이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항목 중에 맨 처음에는 첫 번째 항목, 두 번째는 두 번째 항목, 이렇게 순서적으로 뭔가 일을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할당된 변수 값을 갖고 이 블럭으로 묶여진 문장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이 블록의 문장을 반복 몸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 몸체인 블록 문장인 문장 1, 2를 실행하는데 이 실행하는 거 안에서 그 맨 첫 번째 시퀀스의 변수의 값을 할당한 그 변수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과정을 시퀀스의 마지막에 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반복 문체에 여러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러 문장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for의 상단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 항목을 가지고 동일한 일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반복을 만약에 그 시퀀스에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반복이 실행됐다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만약에 else 구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else에 있는 블록을 실행하고 반복을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에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이 in sequence라고 하는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이 오늘 배울 range라든가 다음에 배울 list, tuple 또는 dictionary, 집합 등 여러 개의 항목을 갖는 이런 것들을 sequence라고 해요. 그래서 sequence는 적게는 하나에서부터 많게는 여러 개의 항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퀀스에 있는 값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변수에 갖다가 넣습니다. 변수에. 그래서 그 변수를 가지고 내려가서 이 반복 몸체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그 다음 시퀀스에 있는 값을 변수에 갖다 놓고 일을 하고, 또 다음 시퀀스에 있는 값을 변수에 놓고 일을 하고, 이관적으로 반복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 일을 다 했으면 else로 가서 문장 3을 하고 끝내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if 조건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시퀀스 이후에 이 컬론에 블록이 컬론이 오고, 그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 여기 올 텐데 백스페이스를 쳐서 else를 이쪽으로 내보내, 이 안쪽에 써야 되고요. 이게 맞게. 그리고 문장을 쓰시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쓸 필요는 없고요. else 컬론은. 자, 다른 C 언어나 자바는 포문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포문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반복의 else 구문은 없어요. 파이썬에만 있는 else 구문인데, 실질적으로 else 구문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문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소위 말해서 순서도의 그림을 표현해 봤어요. 자, 이렇게 마름모라고 하죠. 마름모 꼴은 뭔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판단을 해라. 그래서 항목을 처리할 항목이 남아있으면 시퀀스에서 항목이 남아있다. 항목을 처리할 게 있다라고 하면은 항목을 다 처리했다. 다 처리했는가라고 했을 때 다 처리했다를 yes로 하자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다 처리하지 않았다. 처리할 게 더 남았다라고 한다면 일로 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 시퀀스를 가지고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일을 하고 반복 몸체를 일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시퀀스에 항목이 남아있으면 이거를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내가 더 이상 처리할 항목이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없다, yes 그러면은 그때 일로 와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else를 하고 끝납니다. 자, 여기 실수의 나열인 시퀀스에서 for 구문으로 합과 평균을 구하는 간단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for I, 요게 이제 이 I에다가 이 뒤에 늘어놓은 시퀀스, 제가 시퀀스를 콤마로 그냥 늘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반복을 하고 싶은 항목을. 그러면 맨 처음에서는 요거를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I에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실행을 해요. 그러면 sum은 뭐가 되냐면은 1.1이 되겠죠. 처음에 0이었으니까 1.1이고 그걸 출력하니까 자, I 그때까지 합 1.1이 나와요. 자,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 항목 2.5를 I에 저장한다는 게 중요하죠. I에 저장된 2.5를 가지고 다시 이 일을 해요. 하기 전에 sum에다 I를 더하죠. 그럼 이전 1.1에다가 2.5를 더한 게 sum이에요. sum은 여기 나오고 현재 I는 2.5죠. 자, 그거를 3.6, 4.2, 5.4에 대해서 쭉 일을 다 하면, 일을 다 끝내면 else로 와서 여기 와서 이걸 실행하겠죠. 그래서 합과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는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게 5다라는 거를 알고서 5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sum은 16.80이고요. 평균은 그거를 5로 나눈 3.36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뒤에 쓰는 이런 거를 시퀀스라고 하고요. 그 시퀀스를 이렇게 콤마로 직접 쓰는 케이스는 나중에 배울 이게 튜플이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튜플. 자, 하지만 일일이 이렇게 항목을 나열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연습할 때나 할 수 있는 코딩 방법이지 실제 코딩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자, 다음 구문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코딩은 이 레인지를 많이 쓰는데요. 시퀀스에다가. 자, 레인지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레인지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0부터 5 전까지 0, 1, 2, 3, 4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 수의 나열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레인지는 정수의 범위예요. 근데 이 레인지를 이렇게 for 인문 뒤에다가 이 레인지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레인지를 이렇게
스타트, 스탑, 스텝 이게 세 개를 쓰시면 1에서부터 10 전 9까지 1에서부터 9까지 2씩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 3, 5, 7, 9라고 하는 정수가 시퀀스 값이에요. 그래서 이 시퀀스를 2를 가지고 i에 저장한 다음에 출력을 하죠. 근데 end를 공간을 하나 둬가지고 새로운 라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3579가 이렇게 가로로 출력되는 이러한 간단한 포문입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포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for i in range라고 하는 구문을 통해서 이 레인지 안에 있는 인자를 변화시키면서 한 10개 정도를 코딩을 해보면 굉장히 이해력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구문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치시고 여기다가 엔터를 치시면 여기 하나 여러분들 콜론이 빠졌습니다. 콜론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콜론을. 네, 콜론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콜론을 넣으시고 포문에 콜론을 넣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요렇게 인덴테이션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다 코딩을 하시면 되고 또 치면 여기로 와요. 또 한번 엔터를 치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콜론을 빠뜨렸는데 여러분은 코딩할 때 콜론을 꼭 빠뜨리지 마시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레인지를 좀 더 공부를 해보면 레인지. 자, 이게 내장 함수예요. 그럼 빌트인 펑션 레인지는 일정 간격의 정수값을 나열해주는 시퀀스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다 쓰게 되면 총인자는 3개인데 적어도 1개는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개만 쓰면 그게 end가 되는 거고요. end라는 게 다른 말로 스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탑은 스탑된 거에 마이너스 1 바로 이전까지의 정수값이 포함되고요. 자, 스타트에서 스타트 스탑인데 스타트는 안 쓰면 제로가 되고요. 스텝도 안 쓰면 1이 됩니다. 스타트는 안 쓰면 제로, 스텝은 안 쓰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로 구분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 그 콤마 사이에 오는 요 인자들은, 써야 되는 인자들은 스타트, 스탑, 스텝인데 요게 반드시 정수여야 돼요. 네, 실수도 안 됩니다. 실수도. 네. 그래서 만약에 레인지 6 하면은 이게 스탑이긴 하지만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스타트 0에서부터 5까지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인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인지 4 하면은 0, 1, 2, 3까지. 그 다음에 레인지 60 하면 6, 7, 8, 9까지죠. 그 다음에 레인지 10, 22 하면은 한번 봤지만 이렇게 10에서부터 둘씩 스텝이 돼서 짝수를 하게 되는데요. 요 레인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시퀀스 값을 눈으로 확인해 보려면 가장 간단한 게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함수를 호출해서 이것도 내장 함수인데 요 레인지를 인자로 넣어주면요. 이렇게 대괄호에 숫자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여기 나온 대로 리스트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자, 리스트 타입은 우리가 향후에 아주 중요한 거고요.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6, 7, 8, 9가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지고요. 이러면 10부터 18까지의 짝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요 레인지라는 거 활용도가 아주 높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몇 번 쓰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입력값을 최소 한 번 포함하는 두 자리 정수를 찾는,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진수의 한 자릿수를 입력해달라. 다시 말해서 0에서부터 9까지 하나를 입력해달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10진수 자릿수에서 7을 입력했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뭐냐면, 두 자리 정수라고 하면 10에서부터 99죠. 그래서 10에서 99까지 여러분이 입력한 요 하나의 자릿수가 포함된 정수를 모두 출력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해야 되는 게 10에서부터 99를 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for I in range 10에서부터 100까지 하면 이게 바로 10부터 99죠. 그래서 10부터 11, 12, 13을 I에 갖다 놓고 그 I를 문자열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맨 처음에 이 받은 거를 n을 받았잖아요. 한 자리 자릿수를. 이걸 숫자로 안 보고 문자열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자열을 가지고 if n이 이 문자열이 s놈에 있는가를 체크해 봤죠. 다시 말해서 10부터 오면 이 10 문자열 안에 하나라도 7이라는 게 있는지, 만약에 그게 뭐 5면은 5라는 게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print i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줄여면 만약에 7을 입력하면 이렇게 17, 27, 37 7이 있는 두 자릿수가 다 나와요. 67까지 나오고 70부터는 7이 다 있으니까 79까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87, 97이 나오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서 이 조건을, 이 포뮬 안에서 조건을 in을 가지고 체크해보는 이런 구문이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하튼 그 10에서부터 100 사이 레인지를 하게 되면 이렇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포문에서 잘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구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반복문이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자, 이렇게 논리 표현식이 여기 위치되고요. while 다음에 그 다음에 콜론이 반드시 오고요. 엔터키를 줘서 이만큼 인덴테이션을 해서 반복 문체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lse 콜론 필요하면 문장을 쓰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이렇게 실행하다가 실행이 다 되면 else로 와서 문장을 하고 끝내주는데 반복을 하는 조건은 요거예요. 논리 표현식이 true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false면 else로 와서 이걸 끝내고 끝나는 이런 구문입니다. 자, 논리 표현식의 결과값이 true면 계속 반복을 해요. true면. 네. 여기 문장을 실행한다고 나오죠. 네. 근데 false면 else를 실행하고 반복을 종료하는 그런 구문입니다. 자, 간단히 보면은 n equal 1에다 놓고요. while n이 5보다 작거나 같은가, 작거나 같죠. 1이니까. 그럼 1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n에다가 n 플러스 1을 했으니까 n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자, 2를 가지고 while 루프로 올라와서 다시 하게 되면 n equal 2니까 5보다 작잖아요. 그럼 2도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출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end를 빈 공간으로 했기 때문에 출력글을 보면 1, 2, 3, 4 출력이 되죠. 4 더하기 1 하면 5고 while에서 true니까 5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이 됐죠. 여기서 6이 되고 위로 올라가서 검사를 하면 6은 자, 이게 false잖아요. false면 else로 와서 요거를 하고 끝난다 이거죠. 자, 그때 끝날 때 여기 new 라인이 있으니까 그 다음 라인에서 반복 while 종료 n은 얼마라고 나오겠습니까? 5가 아니라 6이라고 나오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6이 돼서 while 루프를 종료된 거니까. 자, 요런 거를 잘 점검, 체크하셔야 돼요. while 문에서는. 자,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 탑승해가지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자, 어떤 놀이기구가 하나 있는데 이 놀이기구에는 4명뿐이 못 타요. 근데 최대 크기가 130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30보다 작으면 타는데 130보다 크면 키가 못 타요. 그래서 키를 재서 while 모아인데 모아를 true로 했죠. 자, while 모아를 갖다 놨는데 이게 true야. 그럼 true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반복을 영원히 계속 돈다라는 거네. 근데 영원히 도는데 사실은 이 중간에 보면은 요렇게에다가 여기면 모아를 바꿔놨어요. false로.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면 모아가 false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false에서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됐죠. 요걸 마지막을 실행해서. 그래서 요 안에서 보면 하는 일이 뭐냐면 키를 받아서
플로트를 바꾼 다음에 이 키가 맥 사이부터 작으면 들어가는 사람으로 해서 카운트를 증가시켜요. 들어가세요라고 하죠. 근데 이제 카운트는 맥시멈 4명까지 들어가니까 이 4명보다 더 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0번부터 1, 2, 3, 4 갈 테니까 하나씩 증가시키니까 이 맥시멈에 다다르면 모아를 펄스로 해서 더 이상 안 들어가게 하고 몇 명 모두 찾습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드예요, 여러분. 자, 좀 전에 보면 키가 130이잖아요. 그래서 120이면 들어갈 수 있죠. 110은 또 들어가죠. 105면 또 들어가요. 자, 4명 들어갔으면 4명 찾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125, 129, 131 이거 못 들어가죠. 자, 커서 못 들어갑니다. 얘는 안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는 인원에 아직 카운트에 더 저장이 안 될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4명이 되고 찾다라고 하는 걸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중첩된 반복문을 보면은 먼저 중첩된 되기 전 거를 볼게요. 자, i는 6이에요. 자, 출력하는 여기 i는 다 정해져 있어요. 6이에요, 6. 여기 i는. 그런데 그 다음 거는 j인데 j가 for loop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j는 어떻게 되냐? 여기 j죠. 이 j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1에서부터 9까지 j가 가요. 그럼 ij 하면 어때요? 6, 1, 6, 2, 6, 3 이렇게 되죠? 근데 둘을 어떻게 했어요? 곱했어요. 그걸 두 자릿수에다가 출력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계속 오른쪽으로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6, 1은 6, 6, 2는 12, 6, 3, 18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6단을 출력해서 6단 9구단에 6단을 출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9구단에 8단을 출력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 i가 6단이니까 이걸 8로 바꾸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j는 1에서부터 9까지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문 같은 거를 잘 다루려면은 이런 거를 자기가 자꾸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너무 쉬운 문제이긴 한데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거를 자꾸 잘할 수 있도록 코딩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그 9구단의 한 단이 아니라 전체 9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전형적인 9구단 코딩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포문 안에 포문을 쓰게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 9구단이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단을 가로로, 그 다음에 3단을 가로로 해서 이렇게 9단까지 출력이 되는데, 자, 이 앞에 변하는 2, 3, 4는 요 변수 i를 가지고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1, 2, 3, 4, 5 요거는 바로 이 j를 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i는 레인지가 2에서 10이고요. j는 1에서 10이에요. 그래서 for loop 안에서 i가 2단이다라고 한다면 2단 안에 들어와서 j를 1부터 9까지 돌리면 되겠죠. 그 for loop를 돌리고 자, 출력을 i 곱하기 j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가로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and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가 하나의 행을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for loop가 돌면 자, 2단이 다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단이 다 출력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음 줄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for loop가 있는 이 인덴테이션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프린트를 써주셔야 돼요. 이 프린트 구문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프린트 구문이. 다시 말씀을 해서 여기 여러분 엔터를 치신 다음에 여기 온 커서를 왼쪽으로 더 끌어들여서 요거랑 동일하게 프린트를 치시고 엔터를 치고 엔터를 쳐서 돌리면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2단, 3단, 4단에서 9단까지의 9구단이 잘 출력되는 코딩이 요 4줄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구문을 여러분이 보지 않고 항상 코딩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코딩하셔서 익숙하게, 손에 익숙하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반복에서 매우 중요한 for문과 while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경우가 여러분이 실제 코딩을 할 때 보면은 약 한 3, 40%가 반복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문장 중에 하나가 반복문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건문.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잘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while문은 조건 블록을 따라서 반복 문체를 실행하는 반복문입니다. for in문은 in 뒤에 있는 sequence에 있는 항목을 순서대로 가져와서 그거를 for 다음에 나오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반복 문체를 실행을 하는 그런 문장이고, sequence에 있는 모든 항목을 다 실행했으면 옵션에 있는 else가 있다고 한다면 그 else를 실행한다. 근데 이 in 뒤에 많이 사용되는 게 range죠, range. 자, range 구문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range는 자주 나올 겁니다. 또 향후에 나오면 또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복문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